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게임이론의 바이블이죠. 김영세 교수님의 명절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파헤쳐보는 시간. 오늘은요, 금융시장에 숨겨진 아주 재미있는, 어찌 보면 좀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진짜 대박 아이템을 가진 스타트업이 있어요. 성공만 하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은행 문턱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아니, 은행 입장에선 좋은 기업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장사인데 왜 이런 유망한 기업을 마다할까요? 되게 이상하죠? 이 미스터리의 열쇠가 바로 경제학의 한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정보 비대칭입니다. 아, 이름부터 좀 어렵다고요? 에이, 전혀요. 아주 간단해요. 생각해보세요. 대출 받으러 온 회사는 자기 회사 속사정을 훤히 알잖아요. 우리 회사가 지금 잘 나가는지 아니면 사실 좀 위험한지. 근데 돈 빌려주는 은행은 그걸 알까요? 모르죠. 서류 몇 장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은 너무 잘 알고 다른 한쪽은 잘 모르는 정보가 짝짝이인 상황.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비대칭적이면요, 아주 골치 아픈 역선택이라는 덫에 빠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은행은 당연히 안전하고 우량한 기업에만 돈을 빌려주고 싶겠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막상 대출 창구에 와서 제일 목소리 큰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히려 좀 위험한 기업들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데 내가 원하는 좋은 고기는 쏙쏙 빠져나가고 원치 않는 고기들만 그물에 남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시장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왼쪽 안전한 기업은 성공 확률도 높고 꾸준히 수익을 내요. 은행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이자에 되게 민감해요. 조금만 비싸도 그럼 우린 안 할래요 하죠. 근데 오른쪽 위험한 기업은 어때요?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자가 좀 높아도 괜찮대요. 왜? 어차피 성공하면 다 갚고도 남아, 이런 마인드거든요. 자,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싶으세요? 당연히 왼쪽이죠. 근데 누가 더 적극적으로 대출해달라고 하겠어요? 오른쪽이죠.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됐죠. 제 강의 때 학생들이 꼭 물어보는 건데요. 교수님, 그 간단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면 그냥 이자로 확 높여서 받으면 되잖아요? 와, 진짜 똑똑한 질문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딱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경제학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이 상식적인 해결책이 오히려 독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이자율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자,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죠. 1단계, 은행이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이자율을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단계, 그걸 본 안전한 기업들이 계산기를 탁탁 두드려 보더니 아이고, 이 이자 내고는 남는 게 없네 하면서 대출을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그럼 시장에 누가 남죠? 그렇죠. 3단계, 이판사판이다 하는 위험한 기업들만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은행은 이자를 올려서 위험을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대출 신청자 풀이 더 위험한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역선택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럼 은행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시장에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 나옵니다. 이자율만 계속 올리는 건 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은행은요, 전략을 바꿔요. 가격, 즉 이자율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양을 통제해버리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죄송하지만 오늘은 대출 이만큼만 해드립니다 하고 양 자체를 제한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신용할당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이죠. 바로 이 말이에요. 높은 이자율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만 끌어들일 뿐이다. 정말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꿰뚫었는 말이죠. 이자를 올리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수익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폭탄을 끌어안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걸 은행이 아는 것. 자, 우리 김영세 교수님, 게임 이론의 정말 대단한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현상을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재밌어요? 기업이 빌리는 돈을 B, 갚아야 할 돈을 M, 성공했을 때 버는 총 수익을 R이라고 해봅시다. 자, 안전한 기업은 R이 좀 작지만 거의 확실해요. 위험한 기업은 R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성공 확률이 낮죠. 여기서 은행이 이자율을 올려서 M, 즉 갚아야 할 돈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기업은 R에서 M을 빼면 남는 게 없네 하고 포기해요. 하지만 대박을 노리는 위험한 기업은 어때요? M이 커져도 R이 워낙 크니까 까짓 거 한번 해보자 하고 달려드는 거죠. 어때요?
BMR 이 세 글자만으로 역선택이 왜 일어나는지 기가 막히게 설명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모델의 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볼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였다? 정보 비대칭. 이것 때문에 은행이 원치 않는 상대만 만나는 역선택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섣불리 이자율을 올리는 건 오히려 함정이라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시장이 내놓은 합리적인 해법이 바로 신용할당이었습니다. 이 흐름 머릿속에 딱 정리되시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숙제 아닌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역선택이라는 거, 이게 과연 금융시장에만 있을까요? 아닐걸요? 우리가 중고차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회사가 사람 뽑을 때 사실 우리 주변 곳곳에 이 역선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또 어떤 역선택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지 한번 주변에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재밌어질 겁니다.